오늘 오전 현재만 지금 우한폐렴으로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9명이 더해져서 현재까지 총은 82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게 지금 신천지 교인 중에서 유증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90명이 더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 교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 보이는데 오명돈 중앙 임상위원장, 그러니까 이 우한 바이러스 임상위원장이 우한 폐렴으로 지금 폐렴이 발병이 본격화될 경우에 2만 명이 사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우한 폐렴이 번졌을 때 전 인구의 40%가 감염될 수 있다. 팬데믹이기 때문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발병 환자는 전체의 10%고, 그러니까 2,500만 명의 10%면 250만 명이 발병하고, 그 중에 사망자는 1%라며 사망률을 1만 분의 4를 국내 인구에 적용해서 5천만 명을 곱하면 2만 명이 죽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5천 명이 사망하는 인플루엔자보다 4배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로 이 총선 전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그 오전에 이 좌파 평론가들하고 같이 지금 이 토론회 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총선 전망을 현 정권에 불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현 여권이 이길 거다,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지금 이기지 못할 수가 있다. 현 여권 스스로가 붕괴되면서 이 미래통합당, 구한국당이 후퇴하고 있음에도 미래통합당의 후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민주당이 무너지면서 둘 다 뒤로 가는데 끝에 먼저 쫓아가는 쪽이 민주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그야말로 손혜원하고도 잘 알아, 문준용하고도 잘 알아, 문준용의 변호사인데 출마를 굳이 해야 되겠다고 대깨문과 청와대 직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그리고 임미라 교수에 대한 그 고소 사태, 그리고 추미애의 지금 이 싸움. 추미애는 그 21일 날 검사장 회의를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했지만 사실상으로 물 건너갔다는 거죠. 21일 날 검사장 회의를 했을 때 터져나올 추미애 앞에서의 검사장들의 공격, 그리고 생중계 요구, 이런 부분들을, 또 회의록 공개 요구, 이런 것들을 추미애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후퇴를 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또 아산시장에서 문재인 앞에 요즘 경기가 거지 같다고 말한 그 가게, 재래식 시장 가게 상점 주인 아주머니에 대한 이 문바들의 이 폭력적인 공격이 지금 여론에 매우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국과 관련된 문제가 김남국으로 연장이 되면서 되살아난 지금 효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제 김동진 판사라는 좌파 성향을 가진 판사가 문재인이 하야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김동진 판사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정수반으로 헌법 질서를 준수해 나갈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 능력도 없다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에 하야해야 된다. 그러면서 문이 마음의 빛 운운하며 조국이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방조했던 행위가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한번 봐라,
이라면서 이 문의 강성 지지자인 문파들의 형태를 영국의 청교도 혁명, 즉 크로멜 아시죠? 크로멜. 영국 사이에 공포의 정치를 했던 크로멜 청교도 혁명 당시에 그의 독재에 동원되었던 철기군이라는 데 비유를 하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어요. 자, 크로멜의 철기군이라는 것은 결국 크로멜의 뜻에 벗어나는 자들을 처단하는 일종의 사병 같은 이 암살 부대였습니다. 자, 이런 이 문의 형태, 즉 민주주의가 아닌 공포를 갖다가 조성하는 그의 앞잡이를 동원하는 정치에 대한 지금 비난을 정면으로 했습니다. 자, 김 부장 판사는 지난번에 추미애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이 사람은 성향이 본질적으로 좌파인 분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좌파지만은 민주공화정으로 봤을 때 좌우가 있을 수 있지만 문의 행태는 좌우의 문제를 넘어선 그야말로 독재 파시스트의 문제다라고 사실상 현직 판사가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우파 판사 100명보다도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 보면 RN스치가 조사한 데 보면 이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46.2, 좌파 진보 성향이 44.6으로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그런 조사도 나옵니다. 아마 2017년 대선 이후에 이런 경향이 나오는 것은 처음인데요. 지금 미래통합당 보수 통합을 했지만은 사실상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인정할 만한 신뢰는 없지만 32%의 한국당과 3.9%의 새 보수당이 합쳐서 35.9가 나왔는데 오늘 이 합친 미래통합당이 32.7로 구 한국당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합친 효과는 이걸로 보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통합을 했다고 뭐가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문 스스로가 우한폐렴과 또 대깨문과 또 진문 이런 논쟁 등으로 또 문이 총선을 의식한 쇼 행위 등이 국민들에게 염증을 주고 있고 이것이 우한폐렴으로 최악의 상황에 이른 이 시장 경기와 맞물려서 엄청난 경제 불황으로 한국 경제가 올스톱 되는 상황이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요. 또 그 단계로 가다가 손을 쓰면 또 국민들의 생각이 분노가 또 가라앉고 문이 항상 그런 방식으로 한 10번쯤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취임 이후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한폐렴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 있다. 일단 장기간 간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우한폐렴이 여름을 넘어서 올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도 말을 했는데 다 믿지 않았지요. 더워지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적도 근처 나라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한폐렴의 이제 장기화라는 것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장기화가 시작이 됐죠. 또 이제 이 정권이 완전히 번질 때 대비해서 이제 중증 경증 환자를 갖다가 격리시키고 음압 모자라는 1027개밖에 없는 음압 병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역별로 치료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건지 떠들기만 하고 자랑하기만 했지 실제로 준비해낸 건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막아야 됩니다. 국경을요. 국경을 완전히 막고 그리고 막은 국경 안에서 지금 각 부분별로 터져 나오는 이 환자들을 이제 치료에 중점을 두어서 이제 정리해 가야 됩니다. 사실 추적하는 것도 이제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 갑자기 어제 오늘 갑자기 터져 나오겠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아직 안 드러나서 그렇지. 전국에 대구처럼 경북처럼 드러날 곳이 거의 대부분의 전국 지역 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한폐렴이 우리 주변에 아주 광범위하게 발생해 있고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이 환자들에 대한 수용 능력 불가 상황 또 의료진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 단계에 이르르면 이제
약자들부터 고령자, 약자들, 만성병 환자들부터 쓰러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4월 달에 총선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라임 수사나 수사를 지금 계속 벌여가고 있습니다. 이 수사에서도 또 뭐가 터질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심재철은 개헌 논의를 총선 승리 후에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당에 우리가 지금 질의서를 보낸 날 심재철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걸로 봐서 그 부분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이종엽 단장이 이날은 황교안에게 지금 개헌에 대해서 질의한 날이기도 하지요. 자, 심재철이가 당내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만 들으면 정신 차렸나 싶습니다. 특히 이 말을 한 것은 김무성 등 11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 앵그리 블루 뉴스 브리핑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이슈가 살아나왔어요. 자, 그래서 4.15 총선에서 국민 발언권을 넣자라는 걸 국민투표로 개헌하자라고 김무성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 심재철은 87년 체제 수명은 다했다고 본다. 개헌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고 4월 총선 이후에 다시 이제 국회가 구성되었을 때 개헌 논의를 하는 게 옳다. 총선 끝나고 개헌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개헌 논의가 문재인 심판론을 희석시킬 우려가 크다라고 말을 해요. 총선 전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만큼 21대 국회 원 구성이 이루어진 뒤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은요. 총선 전에는 뭐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하지 말고 총선 끝나고 나면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된다. 선거 의식해서 총선 전에는 하지 말자는 거지. 선거 끝나면 하자라는 거예요. 심재철의 말은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선거 끝난 뒤에 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말을 했어요. 자,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총선 이긴다라고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자는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서 제 방송 안 듣는 것 같아요. 황장수가 항상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한다. 이긴다, 이긴다, 잘 된다, 잘 된다. 자, 그러는데 실제 현실은 그러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런데 황장수는 항상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 사람요, 제 방송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토론하면서 내가 우리 연구원 보고 그랬습니다. 내 방송을 제대로 듣고 토론하라.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뭐든 희망 고문은 저하고는 관계없는. 그거는 저기 다른 방송 보수에 희망 고문하는 방송 엄청 많습니다. 황교안이 빠는 방송들이 다 희망 고문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 또 대깨문과 진문들의 행태로 인해 문 정권이 무너내리고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총선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겨봤자 개헌을 한다면 그런 선거에 이겨서 개헌할 것 같으면 심판하자고 표 받아놓고 심재철이 말도 그거잖아요. 심판하자고 표 받아놓고 끝나면 개헌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는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총선이 끝난 뒤에 개헌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개헌을 하면 문재인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를 말을 하고 표를 받는 게 정직하지요. 총선 전에는 문재인 심판. 그래서 표 받고는 총선 끝나면 개헌한다. 개헌이라는 것은 문의 심판이 아니라 문하고 거래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화장실 가기 전에는 갔다 오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화장실 가게 해주세요 하다. 화장실 갔다 오니까 새 사람은 무슨 새 사람?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화장실 문을 딱 쥐고 앉아서 안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절대로 화장실 갔다 와도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총선이라는 화장실 문을 열어주고 나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화장실 문을 꽉 쥐고 분명하게 확답을 국민 앞에 하도록 해야 된다. 안 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황교안 한 사람한테라도 타격을 입혀야 된다. 낙선시켜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황교안 하나 떨어졌다고요. 무슨 총선 이길 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개헌 안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는 이상은 화장실 문을 절대로 열어줘서는 안 된다. 자, 화장실 앞에 황교안이 있습니다. 급합니다. 쌀 것 같습니다. 문은 완전히 돌이 매가지고 공정을 해서라도 개헌 안 하겠다 할 때 그때 열어줘야 된다. 자, 총선 이길 것 같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이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